자, 무한 대 무한소. 일단 이거부터 먼저 설명합시다.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고 인피니트라고 하죠. 인피니트. 정확하게는 얘는 어떤 개념이야? 수가 그리고 필기할 때는 될 수 있으면 노트에다 필기해 주세요. 책에다 말고. 프린트 받으신 분은 프린트 필기하셔도 돼요. 수가 점점 커지는 상태입니다. 중요한 건 무한대는 상태, 상태, 스테이트예요. 상태입니다. 우리가 1, 2, 3, 4, 5, 6, 7, 8, 9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값이라고 해요. value. 정확한 숫자거든. 근데 얘는 그 value하고 약간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보면 돼. state, 상태야.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 일정한 값을 가진다. 계속 바뀌는 거야. 계속 바뀌는 거야. 어떤 상태로 바뀌는 거야? 수가 계속 수직선을 따라서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지는 상태라고 보면 돼. 무한소를 볼게요. 무한소. 자, 무한소는 이렇게 씁니다. 0뿔. 얘는 숫자 0이 아닙니다. 숫자가 정확하게는 의미하는 양수지. 양수. 수가 양의 방향에서 영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상태가 무한소거든요. 자,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미적분을 수업을 듣는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 개념만 반대로 이해하면 일단 1, 2단원은 그냥 개꿀로 먹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개념이 가장 오늘 할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무한대라는 게 실제로 숫자가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좀 추상적인 개념이잖아. 그래서 실제로 계산할 때 좀 잘 안 알아듣거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졸라 큰 수라고 생각하면 돼. 너네가 인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수. 9999999999999. 그러니까 그런 숫자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아무튼 야매로 푼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서 풀어도 어떻게 되는 거야?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0보다 진짜 개미 눈물만큼 조금 큰 수의 근사값이라고 하면 돼. 수의 근사값. 근사값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즉 0.00000000000000000000001인 거야. 여러분들이 0보다 찔끔 큰 개미 눈물만큼 큰 한 그 정도의 숫자라고 인지하고 있어도 문제 푸는 데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수학적으로 틀려. 근데 고등학교 문제를 푸는 데는 큰 지장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이제 요 무한대 무한소를 이용을 해서 극한이라는 걸 배울 거고, 극한은 함수의 극한을 수투에서 배우고, 이과 가시면은 수열의 극한을 미적분에서 배우는데, 오늘은 이제 함수의 극한만 다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수의 극한을 구하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첫 번째, 그래프를 이용해서 푼다. 두 번째, 그러니까 그래프를 이따가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어볼 거예요. 근데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지 못하면은 꼴 파악을 해서 풉니다. 오늘 할 내용은 두 가지밖에 없어. 그래프로 풀거나 꼴 파악으로 풀거나 이 두 가지밖에 없거든. 그래서 극한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는 그래프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우리를 그래프를 좀 더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네 유리함수 알지? 유리함수. 수화를 한 번도 안 배운 친구는 없으니까. 가장 간단한 유리함수부터 한번 해볼게요. y는 x분의 1. 자, y는 x분의 1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다? 자, 이런 어렸을 때 배웠어요? 반비례함수. 그렇죠? 원점을 중심으로 한 대칭 쌍곡선으로 그려지죠. 이해됐어? 자, 이 녀석을 이제 수학하 할 때는 뭐라고 얘기해? 여기를 어떻게 얘기해? 수학하에서는 x축으로 점점 가까이 다가간다 라는 굉장히 수학적이지 않은 표현을 써요. 그 지난 시간에 뭐 동아고 애들 명제라고 배웠잖아. 가까이라는 말이 수학적이에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 없잖아. 그 가까이 간다라는 수학적이지 않은 표현을 쓰는 거야. 이거를 어떻게 되는가? 오늘 수업 시간에 배우는 극한을 이용을 해서 수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요. 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자, 이렇게 써요. 리미트. 극한이라는 뜻이야. 이렇게 쓰는데 선생님은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쓸 거예요. 자, 리미트. x가, 자,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숫자가 점점 뭐 한다는 얘기야? 커진다라는 얘기지. 숫자가 점점 커지면 이 x분의 1이라는 녀석은 점점 함수값이 어디에 다가가요? 함수값이 어디에 다가가요? 함수값 y좌표 0에 다가가지.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여기에다가 뭐라고 쓸 건데, 얘가 함수값 0에 다가간다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수렴이라는 표현을 써요. 수렴. 함수값이 어디에 다가간다? 0에 다가가지. 걔를 0에 수렴한다는 것을 이렇게 씁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껄끄러운 표현이 좀 있어. 선생님, 얘가 점점 가면 얘가 0보다 찔끔 크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근데 아니야. 약속한 거야. 무한소의 형태로 쓰지 않고요. 이쪽 오른쪽에 있는 극한을 한 상태에서 수렴했을 때는 등호로 쓰고 0이라고 한 다음에 0에 수렴한다라고 합니다. 물론 왜 이렇게 0에 수렴한다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는 고등과정에서 다루진 않아요. 나중에 대학교 가서 배우게 됩니다. 그 정도 물음표는 대학교 가서 배우자. 알겠지? 이렇게 표현해. 0에 수렴한다는 거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까지는 일단 받아들이겠어? 그러니까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0.999999999 알지? 얘가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꾸면 얘 딱 뭐가 되는 거야? 이거 1로 되지. 근데 어렸을 때 조금 껄끄럽지 않았어? 9999999면 매우 약간 비어 있는데, 그렇잖아. 그 매우 약간의 의미가 뭐다? 무한소인 거야. 무한소만큼 비어 있으면 좀 정확하게 1이 되지는 않지 않나요? 라고 하니까 0.99999999999가 어떻게 정확하게 1이 됩니까? 아니, 일단 고등과정에서는 이렇게 쓰고 뭐라고 한다? 이 0.99999는 어디에 수렴한다? 1에 수렴한다라고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걸 더 길게 설명하면 너무 어려워져. 대학교 과정까지가. 그냥 여기까지만 그냥 표현을 할게. 고등과정에서는. 됐지? 자, 예전에는 요런 상태를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얘를 어떻게 돼? 올라가요! 이렇게 한 거지. 수학적이지 않잖아. 얘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는 자, 이렇게 가지. x가 양의 방향에서 0으로 점점 다가가면 좀 잘 안 느껴지죠? 그래서 잘 안 느껴질 때는 어떻게 돼? 0보다 찔끔 큰
근사값 정도로 생각하자겠지. 0보다 찔끔 큰 근사값을 집어넣으면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오겠어? 졸라 큰 수가 나오겠지. 졸라 큰 수가 나오겠지. 그 졸라 큰 수 우리 뭐라고 하겠다고? 무한대라고 한다고. 얘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뭐를 쓸 거냐면 무한대로 뭐한다? 발산한다. 얘는 어떤 한 값으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상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어떤 한 값으로 쭉 가는 건데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얘는 어떻게 되는가? 쭉 어떤 숫자가 커지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 그 어떤 일정한 값으로 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발산한다고요. 그래서 극한은 크게 봤을 때 뭐 또는 뭐가 되는 거야? 극한은 수렴 또는 발산이 되는 거야. 수렴도 아니고 발산도 아닌 상태는 없습니다. 다시 우리가 이제 리미트라를 연산을 하면은 무조건 뭐 또는 뭐를 하게 된다? 수렴을 하거나 발산을 하게 된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됐어?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상태들도 표현이 가능한 거지.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 이제 응용을 하면은 여러분들의 응용력을 보자. 승희야, 어떻게 될까? 이쪽으로 간다는 건 0보다 찔끔 커요, 작아요? 작은 근사값은, 그치? 0보다 찔끔 작은 마이너스 0.000000001을 0 마라고요. 그래서 x가 0보다 찔끔 작은 근사값을 집어넣었을 때는 얘는 어디로 가? 밑으로 쭉 가지. 숫자가 음수로 쭉 커지는 상태. 얘를 뭐라고 할 거냐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뭐한다? 발산한다라고 한글로는 이렇게 읽고요. 식으로는 어떻게 쓴다? 식으로는 이렇게 쓴다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됐어?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여기는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x가 음의 방향으로 쭉 커진다면 이 x분의 1은 0 그렇지 0 마이너스에 수렴한다라고 하지 않아? 0에 가까워지잖아. 그래서 그냥 0이라고 해요. 선생님 0뿔 아닌가요? 0마 아닌가요? 라고 하겠지만 수렴할 때는 우리는 상태로 쓰지 않고 뭘로 쓴다? 값으로 써줘요. 값. 됐지? 그러니까 우리가 0.9999999를 1보다 조금 작은 수예요 라고 쓰지 않는 것처럼 그냥 우리는 이걸 뭐라고 써? 1이라고 쓰잖아. 원래는 정확하게는 1 마라고 쓰는 게 맞잖아요. 근데 얘는 1에 수렴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1이라고 쓰는 것처럼 우리는 0에 수렴하면 그냥 는 0이라고 쓴다고요. 됐지? 자, 그 다음에 책에 있는 내용들을 요거 하기 전에 이제 꼴파학도 잠깐만 얘기를 해볼게. 꼴파학. 자, 우리는 그러면은 극한을 구하려고 하면 다 그래프로 그려야 되느냐? 뭐 예를 들어서 잠깐만 한번 볼까요? 어디를 볼까요? 어디를 볼까요? 31페이지. 야,
그 너네들은 31페이지를 풀 때 말이야. 그 31페이지에 있는 녀석들을 말이지. 그 리미트 안에 있는 식들을 얘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잖아.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풀면 되는데 여기 있는 식들 중에 그래프 그릴 수 있는 게 단 하나라도 있어요? 없지. 그러면 우리는 그래프를 그릴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한다? 꼴파학을 이용해서 풀거든. 그러면 잘 봐. 너네가 꼴파학을 했었을 때 잘 봐. 이렇게 나온다면 꼴파학을 했는데 무한대분의 1이 나온 거야. 그러면 얘는 어디에 수렴한다? 0에 수렴한다. 무슨 말이냐면 존나 큰 수분의 1인 거야. 9999999999999분의 1인 거야. 그럼 얘는 어떤 숫자에 엄청 가깝겠어? 0이라는 숫자에 가깝겠지. 아, 이게 무한대 무한소의 개념이야. 오늘은 이것만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0에서 수렴한다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얘 꼴파학 해봐. 꼴파학하면 어떻게 돼? 무한대분의 1이잖아. 그럼 얘는 어디 수렴한다고? 그냥 0에 수렴한다고. 그냥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래프 그려서 푼다 안 풀어서 푼다? 이제부터는 안 풀어서 푼다. 예를 들어서 0뿔분의 1인 거야. 무한소분의 1이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그치. 그치. 현우 나이스. 무한대. 그치. 무한대가 발산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돼?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꼴이야. 요거지. 꼴파학 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꼴파학에서 이렇게 나오면 얘는 뭐라고 하면 되는 거야? 0에 수렴한다 이러면 되는 거야. 요 꼴파학 하시면 어떻게 돼? 이거 뭐 돼? 0마분의 1이지. 무한소에 있는 0마는 기본적으로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음수니까 어디에 수렴하는 거야?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야. 수렴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나는 지금 저의 IQ로는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라고 하신다면 그냥 이거를 뭐 하면 돼? 공식처럼 외우고 암기를 해도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수투를 또 잘 보는 친구들도 있어. 그렇죠? 자, 미리 조금 요거부터 먼저 할게. 미리 조금 이거부터 먼저 할게요. 자, 11, 그 자극한 우극한부터 먼저 할게. 자극한 우극한.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1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11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이게 있어. 이게 별표, 이거는 따로 노트 필기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얘를 우극한이라고 해. 얘를 우극한이라고 해요. 얘를 뭐라고 한다? 우극한. 그리고 이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으면 좌극한이 어떤 L로 같은 거야. 수렴했다라는 얘기야, 발산했다는 얘기야. 둘 다 L에 뭐 했다? 수렴했다. 아, 발산 안 하면 안 돼. 수렴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좌극한, 우극한이 같았을 때 A의 극한값은 존재하고, 자, 존재한다라고 하시면 다시 좌극한, 우극한이 같고, 그리고 어떤 일정 값을 뭐 해야 돼? 수렴해야 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 그때 극한값이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해. 극한값이라는 게 좀 새로운 용어 나오죠? 존재한다라고 하고, 그 극한값 또한 뭐가 된다? 극한값 또한 L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
다시 앞쪽으로 조금 넘어와서 이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좀 쉬운 그래프로 해볼까? 뭐 책에 있는 그래프로 해도 되고 아니면 좀 쉬운 그래프로 한번 해볼까? fx는 2x야. fx는 2x. 1,2를 지나죠. 자, 1,2를 지나는데 내가 자, 이 녀석의 우극한을 구하고 싶은 거야. 2x에. 자, 2x의 우극한을 구하고 싶으면 뭘 집어넣겠다는 얘기야? 1보다 찔끔 큰 근사값을 넣겠다는 거지. 자, 1보다 찔끔 큰 근사값을 대입하면은 함수값이 뭐가 나올까? 2보다 찔끔 큰 근사값을 나오겠지. 그런데 얘는 거진 뭐랑 차이가 없어. 숫자 2랑 차이가 없지. 그럼 얘는 일단 수렴이야, 발산이야?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게 아니잖아. 발산하는 게 아니지. 그럼 얘는 뭐라고 한다? 수렴하고 어디에 수렴한다? 2라는 값을 수렴하는 거야. 2뿔이라고 써, 2라고 써? 수렴을 항상 숫자로 쓴다고 했지. 2뿔이라고 쓰고 싶지만 그냥 우리는 어떻게 돼? 이렇게 쓰고 2에 수렴한다라고 한다고. 자, 그리고 어떻게 돼? 리미트 x가 1보다 조금 작은 값을 넣었어. 1보다 조금 작은 값을 넣으면 1 마라고 하거든. 1보다 조금 작은 값을 넣으면 함수값이 뭐가 나오겠어? 2보다 조금 작은 값이 나오겠지. 그지? 그러면 아하, 1보다 조금 작은 값을 넣으면 함수값이 거의 어떻게 돼? 2 마라고 쓰고 싶잖아. 근데 어떻게 한다고? 2에 수렴한다고. 그럼 어떻게 돼?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지? 그럼 이제 뭐가 돼? 얘가 뭐 한다? EX가 존재하고 얘는 어떻게? 어디에 수렴한다? 2에 수렴한다 라는 거야. 자, 나중에 어차피 뒷단원에서 배우겠지만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하면 여기를 연속이라고 하거든. 어려운 개념 아니지? 나중에 연속함수. 연속함수 이렇게 쭉 붙어있는 함수야. 함수의 연속은 일단 배우겠지만, 자, 이렇게 쭉 붙어있는 연속함수에서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똑같아. 즉 무슨 말이냐면 1,2 집어넣으면 2 나오니까 1 집어넣으면 2 나오지. 연속함수일 때는 1로 점점 가까이 다가가도 그냥 함수값 2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연속함수에서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으니까 근사값 집어넣었을 때도 함수값이랑 똑같이 나오겠지 라고 생각하고 나중에는 풀 거예요. 그런데 아래쪽에 보여? 아래쪽? 자, 아래쪽에 보시면은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아도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했지. 8페이지 아래쪽에 보여? 그지?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쭉 이렇게 함수가 가다가 보여? 여기서 약간 전멸 쓰고 갔다 온 거야. 이렇게 간 거지. 함수값이 약간 요런 느낌. 이해됐어? 그러니까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때 끊겨 있잖아. 이때를 불연속이라고 해. 그러면 극한값과 함수값이 달라져. 나중에 배운다. 연속할 때 미리 근데 이게 엄청 뭐 추상적인 개념은 아니잖아. 연속 불연속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그냥 미리 설명을 한다면 잘 봐. 책에 이렇게 돼 있지. A 그리고 요렇게 돼 있잖아. 여기 L 돼 있고 여기가 베타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얘가 함수가 어떻게 돼? fx고 y는 fx고.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fa는 뭔 거야? L이야 베타야?
A라는 함수값을 좌표가 어디에 있어? 베타에 있지. 그러니까 FA는 얘는 베타가 나오는 거야. 그런데 잘 봐. A로 가까이 다가간다는 것은 얘 A보다 찔끔 큰 근사값을 넣어도 A보다 찔끔 작은 근사값을 넣어도 전부 다 어디에 수렴해? L에 수렴하지. 그러니까 전부 다 어떻게 얘는 어디에 수렴한다는 얘기야. 극한값이 존재하지. 왜냐? 자극한 우극한이 같으니까. 그리고 얘는 어디에 수렴한다? L에 수렴한다 라는 거지. 그래서 극한값과 함수값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언제일 때? 불연속 함수일 때. 뭔가 끊겨 있어. 그러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야. 얘는 그 다음 녀석은 어떻게 돼? 자, 이렇게 되고 어떻게 여기 비어 있죠? 됐어? 여기 비어 있다고. 그럼 여기가 비어 있다라는 것은 함수값은 존재한다 안 한다? 그렇지. F 여기 알파 A FA는 존재하지 않지만 뭐는 존재하는 거야? 내가 A+을 넣거나 A보다 조금 큰 근사값이라던가 A보다 조금 작은 근사값을 대입하면 함수값이 수렴하지. 그래서 극한값은 얘는 마찬가지로 존재하는 거야. L로 존재하는 거지. 이해됐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그런데 말이지. 이렇게 하면 안 돼. 자, 보기 1번은, 자, 보기 1번 봐봐. 얘는 말이야, 얘는 책의 밑에 그래프 그려져 있지. 근데 내가 봤을 때 너네들 실력으로 이거 그래프 못 그려. 맞지? 그래프 그리기 어렵다고. 그러면 얘는 그래프 그리기 힘들 때는 아까 뭐가 더 편하다고 했어? 꼴파하기 편하다고 했지. 그럼 꼴파하기로 한번 해볼게. 잘 봐. 얘를 구해보는 거야. 1뿔을 한번 집어넣어봐. 그러면 꼴파악을 하게 되면 1뿔에서 뭐를 빼면은 1을 빼면은 뭐가 될까? x가 1로 가잖아. 1뿔로 가잖아. 그러면 1을 빼주면 얘는 어디로 가? 그렇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1보다 조금 큰 근사값이잖아. 1을 싹 빼도 어떻게 돼? 0보다 조금 큰 근사값이 되지. 이거 수식으로 그냥 계산할 수도 있어요. 얘는 어떻게 돼? 0뿔 되지. 양수야. 그러면 절대값 해도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그러면 얘는 꼴파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0뿔분의 1 아니야? 맞잖아. 분모가 얘가 어디로 간다? 얘가 0뿔로 간다. 그럼 역골파가 10이 0뿔분의 1이잖아. 그럼 0뿔분의 1이면 뭐가 된다고? 아까 외우라고 했지. 뭐라고? 무한대. 또 뭐한다? 수렴한다, 발산한다? 발산한다라고 해야 돼? 그렇지?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 얘도 조금 어렵나? x-1은 1마에다가 못 뺀 거야. 1 뺀 거지. 그러면 x-1이 어디로 가까이 가겠어?
어렵나? 1마야. 1마가 1을 뺐어. 1보다 조금 작은 녀석에다 1을 뺐다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0마가 되겠지. 맞지? 그 얘 양수야, 음수야? 절대값 하면 어떻게 돼? 0뿔. 음수에서 뭐가 되는 거야? 양수가 되지. 그럼 얘도 어디로 가? 0뿔로 가지. 그럼 0뿔분의 1이지.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무한대. 자, 그럼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겠네? 라고 하면 죽는다. 알겠어? 내가 아까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 했어? 수렴해야 된다고 해서 발산해야 된다고 했어. 수렴해야 된다고 했지. 얘는 무한대로 수렴하는 게 아니야. 둘 다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야.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고 얘는 대신에 무한대로 발산하는 건 맞아. 근데 얘가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알겠지? 아까 얘기했잖아. 무한대라는 것은 값이라고 했어? 스테이트라고 했어? 스테이트. 상태란 말이야. 그러니까 극한 값이라고 했었을 때 무한대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잖아. 됐지? 그래서 10페이지 아래쪽을 보시면 무한대 무한소에 대한 개념이 조금 어설프게라도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라도 복습을 꼭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뭐 요런 거 잠깐 한번 볼까? 아래쪽에 마플 해설 보여? 마플 해설? 그 11페이지 아래쪽에 11페이지 아래쪽에 마플 해설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자극한 우극한도 설명했죠. 요것만 좀 설명할게. 우리가 절대값 함수가 잘 해석이 안 될 때는 절대값 함수가 잘 해석이 안 될 때는 뭐를 이용을 하냐면 무엇을 이용하냐면 그 절대값의 정의를 이용해요. 아니 너네 막 이런 거 있잖아. 이거 어떻게 풀어? x가 이런 거는 뭐 야매로도 풀 수 있지만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 있는 거야? 뭐 x가 뭐 1보다 클 때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눠서 풀잖아요. 그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를 케이스 분류를 하는 거야. 누구랑 누구로? x가 1 이상일 때와 1 미만일 때 케이스 분류를 하지. 근데 얘가 분모가 1이 될 수 있어, 없어? 그 정의역에서는 1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1이 될 때는 따지지는 않는 거야. 여기까지 됐고. 그러면 1보다 클 때 얘가 어떻게 돼? 이 절대값이 양수로 풀리겠고 1보다 작을 때는 아래쪽에 있는 절대값이 음수로 풀리겠지. 그런 다음에 얘가 이제 약분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지. 얘도 약분이 되면 x 플러스 1이 남으니까 x 이렇게 돼. 자 이렇게 되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 분리형 함수는 또 수학 하에서도 자주 나오지. 얘는 어디서부터 시작해? 좌표 1,2에서 시작하고 시작점이 그치? 자 1,2에서 시작하고 기울기가 1인 상태로 왼쪽으로 그려져 오른쪽으로 그려져? 오른쪽으로 그려지지. 왜냐면 커져야 되니까 좌표가. 얘는 1, 어디서 시작해? 마이너스 2에서 시작하고 x좌표가 작아져야 되니까 왼쪽으로 그려진다고. 자, 그런데 여기서 예전에는 이 상태를 수식으로 표현할 수가 없었잖아.
이제는 이 상태를 수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어떻게? 리미트 1보다 조금 큰 근사값 넣으면 어떻게 돼? 1보다 조금 큰 거 넣으면 어떻게 돼? 2보다 조금 큰 거 나오지. 그럼 얘는 이제 뭐라고 한다? 어디에 수렴한다? 2에 수렴한다. 됐어? 얘가 1보다 조금 작은 거 넣으면 어디에 수렴한다? 정확하게는 뭐야? 원래는 마이너스 2 마라고 쓰고 싶잖아. 마이너스 2보다 조금 작은 수. 그런데 이렇게 써야 된다고. 됐어? 그래서 책에도 똑같이 좌극한 잠깐만. 내가 그래프 잘못 그렸네? 미친. 미친. 그래프 기울기 마이너스 1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죠? 그래프 잘못 그렸네? 그치만은 그 아래쪽에 있는 책에 있는 내용은 이해가 되지? 이해가 되죠? 좌극한 우극한이 다르니까 얘는 뭐라고 해야 돼?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야? 좌극한 우극한이 다른 경우 아니면은 발산하는 경우. 그거는 이제 우리 뭐라고 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야.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함수값과 극한값의 비교. 자, 함수값과 극한값의 비교인데 특히 그 유리함수는 선생님이 첫 시간 첫 수업할 때부터 예를 들었고, 요거는 좀 외워둬도 좋은 함수니까 좀 알아줘. 얘요.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아니면 분모분자에 지금 반대로 돼 있지. 얘는 반대로 돼 있죠.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같은 표현이에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는 잘 봐. 얘도 마찬가지로 정의역은 뭐야? x는 0이 아니지? 절대값 풀고 싶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x가 0보다 작을 때, 클 때를 케이스 분류해서 풀겠지. 그럼 x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되고? 1에, 그치? 함수값 1 되죠. 마이너스 1 됩니다. 얘는 뭐라고 하냐면 스텝 펑션이라고 해요. 스텝 펑션. 계단함수.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자, 요거 한번 그려볼게. 얘는 시작점이 어떻게 돼? 0,1이지. 0,1이 어느 쪽으로 그려져? 오른쪽으로 그려지지. 그럼 얘는 이렇게 되지. 그럼 얘는 대표적인 어떻게 되는가? 대표적인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른, 뭐 나중에 얘기하지만 불연속 함수입니다. x가 0일 때 불연속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얘를 좀 특히, 그러니까 이 수식은 못 외우더라도 요 그래프는 좀 외워두는 게 좋은 게, 나중에 그 수투를 한번 배워보신 분들은 알 거야. 오늘 너네들 상태를 보고 이거를 오늘 진도 수준을 보고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수투를 한번 배워보신 분들은 38페이지가 얼마나 작같은지를 알 거예요. 수투를 한번 배워보신 분들은 38페이지 내용이라던가 40페이지 내용이 얼마나 문제를 한번 풀어봤으면 진짜 그지 같다는 걸 알거든. 근데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지난 시간에 명제할 때도 설명을 했지. 수학화 할 때. 지금 수학화 배우자 동하고는. 수학화 할 때 내가 얘기했죠. 내가 어떤 명제가 참인지를 증명하려면 뭐 해야 돼? 3단문법으로 증명한다고 했지. 증명 이렇게 하는 거. 거짓인 녀는 뭐로, 그러니까 거짓인 거는 뭐로 어떻게 푼다고 했어? 반리를 든다고 했지. 얘가 반리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 자체를 어떻게 돼? 외워두고 거짓이라고 느낌이 쎄하게 들 때는 어떻게 돼? 얘가 안 되지 않을까를 강력하게 먼저 의심을 해야 돼. 그래서 그 반리로 많이 쓰니까 이거 쓰세요.
일단 이걸 또 이 그래프 자체를 좀 외워두는 게 중요해. 두 번째는 인테저 펑션이죠. 그렇죠. 가우스 함수. 가우스 함수도 대표적인 불연속 함수거든. 자극한 우극한이 달라요. 얘도 그래프 그리기 좀 어려우면 잘 봐. 이렇게 좀 보면 돼. 얘도 그래프 그리기 어려우면 분리형 함수로 나타낼 수 있거든. 잘 봐.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 가우스 x는 한 칸짜리 뭘로 바꿀 수 있다. 범위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 그래서 x가 0하고 1 사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적용계값하고 함수값이 같다고 했잖아. 0점 뭐식의 정수부분 뭐야? 됐어? 자, 이거는 1점 뭐식이지. 그럼 정수는 뭐? 2점 뭐식이는? 좀 헷갈리는 거는 마이너스 0점 뭐식이는? 0이 아니라 마이너스. 그러니까 좌경계값과 함수값이 같아요. 이렇게 외우는 게 맞아. 자,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느냐? 0에서 1 사이. 자, 0에서 1 사이 보여? 0에서 1 사이는 함수값이 0이 되고 1서부터는 어떻게 돼? 1,1에서부터 함수값이 1이 되고 2,2에서부터 함수값이 2가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얘도 계단함수라고 하거든. 그럼 얘도 명확하게 어떻게 되는 거야? 얘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이 녀석도 자, 리미트 자, 1보다 조금 커. 자, 1보다 조금 큰 녀석의 정수부분 뭐가 되는 거야? 1이라고. 그치? 근데 1보다 조금 작은 녀석의 1보다 조금 작은 녀석의 극한값은 뭐가 된다? 0이 된다고. 이해되지? 그래서 얘도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른 뭐 대표적인 함수 중에 하나니까. 자, 이제 요게 되면 자, 이제 무한 대 무한소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박혀 있다면 그리고 극한의 표현이 조금 미숙해졌다면 익힘 1번이 암산이 돼. 자, 익힘 1번. 이 녀석이 어떻게 돼요? 제일 처음에 뭐 나왔어? 극한. 리미트. x가 뭘로 갈 때? x가 마일 뿌리지. 정답 뭐? 1 나와요? 왜 1이야? 잘 보면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보다 조금 큰 거 아니야? 마일뿌리라고 하면 마이너스 1보다 조금 큰 녀석 집어넣었을 때 근사값이 대략 뭐가 나와? 0 나오지. 정확하게는 0 맞지. 0보다 조금 작겠지.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한다? 0에 수렴한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여기 어떻게 돼? 마일마는 그러면 뭐겠어? 마일마가 뭐겠니? 그러면 마일마는 얘는 뭐가 되겠다? 그렇지. 원래는 1보다 조금 작지. 근데 1에 수렴한다라고 한다고. 그렇죠? 수투 괜히 들었다. 이러면 안 돼. 알겠어? 별로 어려운 얘기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수험보다 쉬워. 삼각함수보다 쉬워요. 처음 들으시면 어려울 수 있지. 처음이라서 어려운 거야. 그냥 근사값 개념이잖아. 그냥 근사값. 대충 요만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작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1에 수렴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암산이 돼요? 자, 얘를 뭐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잘 봐. 그러니까 얘가 왜 우극한 자극한이라고 하는지 알겠지? 얘가 어떻게 돼? 오른쪽에 있는 거를 집어넣어서 우극한인 거야. 얘는 어떻게 돼? 1 기준으로 왼쪽에 집어넣어서 얘는 좌극한이라고 하는 거야. 자, 보시면은 2번에 1번에 1의 우극한과 1의 좌극한이잖아. 그러면 1의 우극한은 뭘로 나오겠어? 1로 나오겠고. 그럼 1의 좌극한은 2가 나온다고. 그리고 함수값 0은 1이지. 그럼 0의 좌극한은 마이너스 1. 끝났죠? 그치? 어렵지 않다는 거. 자, 2번. 얘는 말이죠. 자, 이 분리형 함수로 나왔어. 익힘 2번. 보여? 자,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얘랑 얘가 뭐 해야 돼? 붙어 있어야 되지. 붙어 있어야 되니까 위에서 2 집어넣었을 때 밑에서 2 집어넣었을 때 같아야 되겠지. 이게 화풀이법이에요. 알겠지? 근데 수투에서 이렇게 풀면 어떻게 된다? 소술형 감점이 된다고. 이해되지? 자, 그러면 잘 봐. 수투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프를 굳이 그리지 않고 한번 해볼게. 자, 우극한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이 뿌리라는 식은 위의 식에 들어가, 밑의 식에 들어가? 위의 식에 들어가지. 왜냐? 이보다 크니까. 그렇지? 자, x제곱은 어디에 수렴해? 이보다 조금 큰 수를 제곱해봐. 그럼 4보다 조금 큰 수가 돼. 그래서 4의 수렴하죠. 얘는 마이너스 8의 수렴하지. 그럼 얘는 플러스 4의 수렴하겠지. 그냥 함수값과 차이가 없어. 계산하면 0 되지. 근데 사실상 이렇게 서술형이라서 내가 이렇게 쓴 거지. 그냥 위의 식에다 뭐 집어넣은 거랑 똑같아. 2 집어넣은 거랑 똑같지. 서술형이면 어떻게 해야 돼?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보려면 요 자극한을 구해야 돼. 이보다 조금 작은 식을 넣는다고. 그럼 이 fx는 밑에 식에 들어가, 위에 식에 들어가? 밑에 식에 들어가지. 그럼 밑에 식 여기에 들어갈 거야. 괄호는 쳐야 돼요. 서술형이니까. 자, 그럼 마이너스 x는 어디에 수렴하겠어? 2에, 마이너스 2에 수렴하겠지. 그냥 2 넣은 거랑 똑같아요. 그렇지. 그렇다면은 얘가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이 좌극한과 우극한이 어떻게 돼야 되겠다? 같다라면 되겠다. 그래서 k는 2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실제로 이 풀이는 그냥 위에다가 2 집어넣고 밑에다 2 집어넣고 같다라고 푸는 풀이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수학할 때는 어떻게 하겠어? 그냥 이렇게 풀겠지.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 오히려 감점이야. 수학할 때는. 됐죠? 자, 익힘 3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책에다 별표 치지 마세요. 별표 쳐도 돼. 어차피. 나중에 다음 담당하시는 선생님, 내년 고2를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내가 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잖아. 만약에 바뀌게 되면 별표가 되어 있어, 마표 교과서에. 그럼 뭐라고 하면 되냐면, 그냥 이현욱 선생님, 제가 특강을 드는 게 아니고요. 이현욱 선생님 유튜브 보고 그냥 마표 교과서 그냥 풀었다고 하면 돼. 알겠지? 방학 때 혼자서 알겠지? 그렇게 얘기하세요. 자, 익힘
그래서 이게 어려워. 잘 봐. 치환을 해도 되는데 이 치환 안 하고 하는 방법이 볼게. 자, 책에는 아마 치환해서 풀었을걸? 아니, 치환해서 풀었지, 책에서는. 치환 안 해도 돼. 잘 봐. x가 0마로 가면 x-1은 어디로 갈까? 마일과 1마로 가겠죠.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거를 공식처럼 생각해도 돼. a 플러스 b 뿌리면 얘는 뭐가 된다? a 뿔 b 뿔이 되는 거야. a 플러스 b 마면 a 뿔 b 마한 거야. 이걸 공식처럼 외워서 풀어도 되고, 아니면 수직선으로 생각해도 되지. 수직선으로 생각해도 돼. 얘는 얘가 0보다 조금 작은 근사값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작은 근사값이라고. 그럼 얘가 어디로 가? 마로 가지.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돼?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작은 근사값 넣으면 얘 어디에 수렴해? 얘가 마이너스 2에 수렴한다고. 보여? 보여? 자, 다시. 이 단어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무한대, 무한소에 대한 개념이 제일 중요한 단원이야. 그것만 알면은 다 끝나. 잘 봐. 얘는 어디로 가? x 플러스 1은 극한이 1뿔로 가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f에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4잖아. 그럼 얘 어떻게 돼? 4라고 하면 돼. 그러면 선생님! 이럴 거 아니야. 선생님! 선생님! 아까 1뿔을 대면 1이라고 쓰라며. 그 여기는 왜 1뿔이라고 쓰냐고 라고 할 수도 있겠지. 그렇게 빡빡 우기는 친구도 있잖아. 아까 선생님 이거는 아까 이거 얘 그러면 1뿔이라고 썼으면 얘는 4 마라고 써야지. 얘는 이랬다가 얘 저랬다 왔다 갔다 이러면 뭐야? 이럴 수 있잖아. 근데 리비트라는 기호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아직 극한이 진행 중인 거야. 그러니까 이걸 좀 어렵게 설명하면은 얘가 가무한이고 얘가 실무한이에요.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돼. 가무한 실무한이 뭐냐면 가짜 무한이고 진짜 무한이야. 얘가 가짜 가무한, 얘가 찐이라고 실무한. 근데 이건 가무한 실무한 얘기는 또 대학교 과정이에요. 설명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하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현재 진행형 ing 꼴이야. 얘는 어떻게 돼? 현재 완료형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1뿔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고, 그럼 얘가 그렇게 ing가 되면 4로 완료가 되는 거야. 이런 정도로 생각합시다. 알겠지? 이렇게 설명은 약간 야매긴 하지만, 알겠어? 자, 2번도 어려워요. 잘 봐. 2번이 굉장히 어렵다. 자, 보시면 나중에 배우는데 얘가 어디로 가? 이거 유리함수 그려야 되거든? 이거 유리함수 그리면 수학화 하시는 친구들은 나중에 배워요. 이렇게 되지. 그러면 얘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그치? 우리는 수투를 하면서 수상수화가 얼마나 병신인지를 깨달아요. 자, 이렇게 되거든. 자, 얘는 x절편이 어떻게 되고 0,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되지. 유리함수 그리는 거는 수학하에서 배우고,
1보다 현재 진행형 상태에서는 1보다 커 작아. 개미 눈물만큼 작지. 그러니까 얘는 1마로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도 돼. 얘가 존나 큰 수에서 1 뺀 거잖아. 존나 큰 수에서 1을 더한 거야. 그러면 존나 큰 수는 이 마이너스 1 플러스 1을 무시할 수 있지. 야, 너네 통장이 잔고가 1억이 있어. 1조가 있다고 봐봐. 네 통장에 1원이 입금됐어. 알까? 모른다고. 그 1원은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있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 내 통장도 만약에 1조 있어. 네 통장 또한 1조 있어. 그렇게 생각해봐. 그러면 내 통장에서 1원을 나는 1원을 뺐어. 네 통장에 1원을 더했단 말이야. 그럼 네 통장 잔고하고 내 통장 잔고를 나눠. 그럼 어디 거의 가까울까? 1에 가깝겠지. 1에 거의 가까운데 1보다 조금 어떻게 되는 거야? 작지? 느껴져?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생각해도 돼. 너네가 인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수 한 1조 빼기 1, 1조 더하기 1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1보다 조금 작다고. 유리함수라니까 너무 어렵지? 미안해. 알았어. 알았어. 유리함수 하니까 유리함수 할 때 열심히 합시다. 알겠지? 자, 그럼 얘가 1보다 조금 작은 녀석을, 그러니까 자극하면 얼마 나와? 얘는 1, 그치? 그쵸. 얘는 1의 수렴해요. 그럼 얘는 잘 봐. 또 어떻게 돼? 리미트. F. 쌤, 이건 제곱인데요. 아씨, 그러지 말고. 제곱인데요. 이러지 말고. 잘 보면, 얘는, 요렇게 볼 수 있어. 잘 봐. 얘를 싹 더하고, 얘를 싹 빼. 이렇게 하면 맞아? 그 다음에 하투로 찢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찢은 건 2지. 근데 빼기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자, 여기까지는 됐어? 자, 그 다음에 꼴 파악을 해. 플러스죠? 꼴 파악 해봐. 2 빼기 무한대 분의 3꼴이지. 자, 그러면 잘 봐. 얘는 2에다가 무한대 분의 3을 뺀 거야. 이거 어디로 수렴한다고 했어? 0에 수렴한다고 했지. 근데 0보다 조금? 아니, 그러니까 매안에서 빼고 얘만 보면 0보다 조금 크지. 그러니까 실제로 이 숫자는 어디로 가겠어? 2보다 조금 작은 값이라고. 그러니까 얘는 어디에 수렴한다? 2에 수렴한다. 어렵죠? 어렵죠. 밑에 있는 확인 유제는 좀 쉽습니다. 알겠지? 이게 조금 어려우면 확인 유제 풀면서 보시면 돼요. 현우 왜?